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 이 차는 마이티 3.5톤에 저상 2.4톤 냉동 탑차를 올린 차량입니다. 예, 이 차량은 저상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냉동 탑차보다 10cm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작업해서 등짐을 질 때도 차량이 낮아서 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류 창고에 차량이 저상이기 때문에 이 도크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낮아서 팔레트 짐을 실었을 때 지게차가 포크로 못 끼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물류 창고에서 이 저상 차량이 도크에 맞습니다. 대부분의 물류 창고에서 이 저상 냉동 차량이 도크에 맞물렸을 때 지게차가 꺼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설 냉동 창고나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는 냉동 창고인 경우에는 이 저상 차량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도크가 이 차량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나 사설 공장 뭐 이런 냉동 창고 도크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상 차량도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도크에 안 맞는 경우 타이어를 조금 키우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요소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이 요소수가 한 5,000에서 7,000kg 사이에 한 통씩 들어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이게 천천히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쫙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에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요소수는 여분으로 가져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이 뒤에 간이 침대가 있다는 사실, 뒤 보시면은 간이 침대가 있기 때문에 키가 너무 크신 분 아니라면 뭐 190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지간히 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 키가 185인데 살짝 좀 길이가 좁아요. 그러나 다리를 살짝 굽히면 되기 때문에 뭐 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3.5톤 마이티 냉동탑차 저상의 내부입니다. 냉동탑 저상을 보면 팔레트 4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정사각형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팔레트와 직사각형의 팔레트의 차이는 직사각형 팔레트가 좀 더 작아요. 옆은 길지만 이 직사각형 팔레트가 좀 더 작기 때문에 4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이가 4m가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4m 하고도 한 뼘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딱 4장이 들어갑니다. 1m짜리 팔레트 4장이 들어갑니다. 직사각형.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요런 냉동고 받침대 있어요. 냉동고 발판 이런 거 플라스틱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받쳐줘야 됩니다. 양옆에. 안 그러면 좌우로 굉장히 요동쳐요. 그래서 이 넷팔레트가 들어간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185cm인데 머리가 안 닿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냉동탑 높이가. 그러니까 위로 굉장히 높게 쌓을 수가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한 7천만원 주고 이 차를 샀는데 고작 4팔레트밖에 안 들어가면 1.2톤짜리 그건 3팔레트가 들어가는데 3,500만원 더 주고 이거 살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1톤 같은 경우는 내부가 좁아가지고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좁고, 그리고 뒤에 쉴 공간도 없어요. 1.2톤 1톤 차량 같은 경우 이 3팔레트가 들어가려면 뒤에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긴 특장으로 뽑아야 돼요. 순정 같은 경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 공간도 있으면서 4팔레트가 들어가고 허리가 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농구 선수도 어지간하면 허리를 필 수가 있어요. 왜냐면 2m 정도가 되니까, 이 높이가. 농구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190대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1톤 고려할 바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 3.5톤 마이틴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AS 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 특장 AS 그 서비스 센터가 어지간하면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희 동네 옆에도 이 특장 있기 때문에 뭐 고민 안 하고 바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한데 이 발판이 애매해요. 이 발판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걸 꼭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발판이 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법적 규제라 이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밟으시면 안 돼요. 여기 밟으시면 찌그러집니다. 이게 주저앉아 버려 고무가. 근데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냉각기 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닥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톤 살 바에는 3,500만원 더 주고 마이티를 뽑는 게 건강상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동밖에 없기 때문에 저상 같은 경우는 오토 뽑으려면 거의 8,000만원 주고 더 큰 차를 뽑아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마이티가 되게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녹이 슬어버려요. 여기가 이제 1톤 차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잖아요. 이게 철인데 도색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부식이 나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써 제가 이걸 페인트를 몇 번이나 칠한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부식이 나요. 이 볼트 박은 부분이 전부 다 녹이 슬어버립니다. 이게 싸제 특장 업체에 가보면 이걸 다 스텐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순정은 알루미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싹으로 처리해요. 혼나야 돼요 마이티 이거.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알버트 비우만이 오고 제네시스에서는 돈코볼케가 왔죠. 이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볼보 수장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불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못 만들었어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이게 쇼바가 달린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이 장력 조정 가능하고요. 별거 없습니다. 뭐 크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톤 차보다 편의 사양이 조금 더 낫다 이뿐이지 뭐 아주 좋은 거는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뭐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을 안 하겠고요. 정말 때려 맞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 기어입니다. 이 기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R단이 1단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R단이 1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이 밑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3.5톤 마이티 저상 냉동 탑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동이에요. 수동 5단인데 R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요. 정차하고 출발할 때 R단으로 넣어가지고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초보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단이 이 밑에 있습니다. 1단이 이 밑에 있어가지고 2차 타다가 1톤 탑차 몰 때 굉장히 헷갈려. 많이들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2단이 잘 안 들어가요. 이 냉동 탑차 마이티 저상 특징이 뭐냐면 기어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 기어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정상이에요. 기어가 안 들어갔을 때는 클러치를 여러 번 밟았다 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이 보통 드륵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막 튕그러지고 그래요. 2단이 정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설명서에서는. 제가 운전을 한 지가 거의 한 14년이 넘었는데 이런 기어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한 기어입니다. 이 기어를 채용한 담당자는 정말 때려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럼 오토라도 옵션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차량은 90km 제한 속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 타코미터도 없어요. USB가 따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싸제로 달아야 됩니다. 이제 요새는 1톤 탑차도 순정으로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USB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싸제로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는 게 좋아요. 순정보다도 이게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은 비밀입니다. 왜 좋은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렇게 열선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보세요. 열선 있고 여기 에코 모드 있고요. 이건 사이드미러 열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터에 있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크루즈, 간단한 예전 구닥다리 크루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간이 침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지 않습니다. 딱 잘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에 누워있는 분들 보면 되게 편안히 누워있잖아요. 관처럼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좁지 않아요. 충분히 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 들어갈 때 보면은 불편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되게 평화스러워 보이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둘이서 낑겨 누우려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행 승차감을 딱 느껴봤을 때 이 차량이 굉장히 딱딱한데 이 운전석 밑에 쇼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크게 못 느껴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하게 조절을 하다 보면 이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단하게 조절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좀 뚫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막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3.5톤 이 마이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요새 보면 타타 대우 차량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타타 대우 차량이 늘었나, 내구도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산지 몇 달도 안 돼서 여기저기 녹슬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고무 있잖아요. 고무 몰딩 같은 게 막 떨어져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내구성이 정말 떨어지는 차예요, 이 차가. 왜 몇 달도 안 돼서 녹이 슬고, 그리고 막 고무 몰딩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대우가 지금 요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 마이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우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새 대우차 좋다고 하거든요. 이상 인포센TV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